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군함국입니다. 오늘의 동력학 짤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오늘은 뉴턴의 운동법칙과 질점의 운동역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는 그냥 운동방정식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강의 목표입니다. 자, 이번 강의 목표는 가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것과 그 다음에 자유물체도를 작성하여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를 계산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장에서 배운 것을 어디에 응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낙하산을 만든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때 낙하산의 크기에 따라서 낙하산이 받는 힘을 계산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낙하산을 크게 만들면 큰 힘이 작용하고 작게 만들면 작은 힘이 작용한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낙하산을 펼쳤을 때 이 사람이 낙하하는 가속도나 속도 등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겠죠. 어느 정도 속도로 떨어지는지를 우리가 미리 알아야 낙하산을 크게 만들지 작게 만들지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혹은 엘리베이터를 만들 때 엘리베이터를 원하는 만큼 가속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한지를 미리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겠죠? 엘리베이터를 원하는 만큼 가속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한지 미리 알 수 있어야 여기에 들어가는 끈이라든지 아니면 도르래의 크기 같은 걸 결정할 수 있겠죠. 무조건 튼튼하게 만든다고 아주 굵은 줄이나 아주 큰 도르래를 사용하면 그건 돈 낭비가 될 테니까요. 그렇죠. 이런 이런 것들을 설계하기 전에 미리 힘과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경제적인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자, 다들 많이 아십니다. 세 가지 법칙이 있죠.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점은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그 운동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1법칙은 무엇이냐? 만일 질점에 가해지는 모든 힘의 합이 0이라면 그 질점은 그 상태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질점이 정지해 있다. 그리고 이 질점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0이라고 하면 이 질점은 그 속도를 유지하니까 그대로 정지해 있겠죠. 혹은 이 질점이 어떤 속도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 질점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0이면 이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제2법칙은 무엇이냐? 만일 질점에 가해지는 모든 힘의 합력이 0이 아니라면 질점은 합력의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하고 그 가속도의 크기는 힘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이 부분은 나중에 운동 방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제3법칙은 무엇이냐? 뉴턴의 제3법칙은 질점 A가 있고 질점 B가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질점 A가 질점 B에게 힘을 주면 질점 B 역시 질점 A에게도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 그 두 힘의 그 두 힘의 방향은 반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잘 아시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뉴턴의 제1, 2, 3법칙을 살펴봤는데 1, 2, 3법칙 중에서 동력학에서는 주로 뉴턴의 제2법칙을 많이 응용을 합니다. 뉴턴의 제2법칙은 바로 전장에 이야기했죠. 질점에 가해지는 모든 힘의 합이 0이 아니면 질점은 합력의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하며 가속도의 크기는 힘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수학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힘과 가속도는 비례합니다. 여기서 비례 상수는 m이라는 게 되겠죠. 여기서 F와 A는 각각 힘과 가속도를 의미하고요. 힘은 가속도와 방향이 같고 그 크기는 서로 비례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요 F가 벡터고 A가 벡터고 M은 스칼라기 때문에 F하고 A의 방향은 같습니다. 크기는 다르죠. 그렇지만 F가 증가하면 A도 증가하게 됩니다.
서로 비례하죠.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비례상수 m은 질량입니다. 그리고 이 질량은 항상 양수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힘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질량이 크면 어떻습니까? 힘이 일정할 때, 자, 힘이 일정할 때 질량이 크면 어떻습니까? 가속도는 작아지죠. 즉, 가속도가 작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속도 변화가 작다는 말이죠. 가속도가 속도 변화니까 가속도가 작으면 속도 변화가 작다는 말이죠. 즉, 질량은 속도 변화에 저항하는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량이 크면 속도 변화가 작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무거운 물체는 속도 변화가 작고 같은 힘이 작용한다고 했을 때 속도 변화가 작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체는 속도 변화가 큽니다. 질량은 속도 변화에 저항하는 성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은 또 어떤 원리를 발견을 했냐면 어떤 두 질점이라도 서로 끌어당기는 힘, 즉 만유 인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하였죠. 두 개의 물체가 있을 때 두 개의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이 힘의 크기 F는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G는 중력 상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중력 상수 요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값이고 이 값이 혹시 궁금하시면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R은 두 질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M1과 M2는 두 질점의 각각의 무게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질점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 인력은 G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만유 인력이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을 하지만 우리는 특별히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와 지구 표면에 있는 물체 사이의 만유 인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1이 물체의 질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R이 물체와 지구 중심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M2가 지구의 질량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구 위에 어떤 물체가 있고 요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하면 요 R은 안 변하죠. 그쵸?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의 질량 M2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력 상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G 곱하기 R 제곱분의 M2 요거를 하나의 상수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걸 G라는 하나의 상수로 정의하면 요 지구 위에 있는 질량 M1의 물체가 받는 힘은 M1 곱하기 G로 정의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이것이 질량 M1인 지구 표면에 있는 물체가 받는 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무게라고 부릅니다. 무게.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요 G는 지구 위에 있다면 변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계산하면 뭐가 나왔죠? 9.81 m/s 제곱이 나왔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요 M1G는 뭡니까? 중력, 힘입니다. 힘. 아시겠죠? M1G는 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게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즉, 무게는 질량 M1을 가진 물체가 만유 인력에 의해 받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 물체의 질량인 M1은 절대 변하지 않지만 요 질량 M1이 지구에 의해서 받는 힘 mgf는 즉 무게는 변합니다. 이게 왜 변하느냐? 우리가 지구라고 한정했기 때문에 요게 요 F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지구가 아니고 예를 들어 달이다. 아니면 뭐 다른 행성이다라고 하면 그 행성의 질량도 바뀌고 거리도 바뀌겠죠. 그러니까 요 무게는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가속도, 즉 중력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집중을 해서 보십시오. 앞서서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운동방정식을 정의하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요건 뭡니까? F는 파란색, F는 힘입니다. 자, 색깔로 구분한 걸 잘 보십시오. F는 힘입니다. 이 힘을 받으면 M1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는 A라는 가속도로 운동을 합니다. 아시겠죠? 요건 이해가 되시죠? 간단하니까. 그런데 이 물체가 지구 위에 있어서 중력의 힘을 받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 힘 F는 중력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바로 전장에서 지구에서 질량 M1이 받는 힘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M1G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뉴턴 제2법칙에 의해서 요거는 뭡니까? 힘이고 빨간색은 가속도 텀이죠. 지구에서 질량 M1이 받는 힘은 M1G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G는 가속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지구에 의해서 받는 힘을 계산했더니 그게 M1G가 나온 겁니다. 얘가 힘입니다. 힘. 그러면은 지구에 의해서 M1G라는 힘을 받으니까 요 힘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M1G는 M1A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M1을 서로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G는 A가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가속도가 바로 G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구의 중력을 받는 물체의 가속도는 그 질량에 상관없이 전부 G라는 크기로 가속 운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구 위에 무게가 무거운 물체가 있거나 무게가 작은 물체가 있거나 둘 다 중력에 의한 힘을 받고 이 힘에 의해서 이 두 개의 물체는 가속 운동을 하는데 그 가속 운동을 하는데 가속의 크기는 전부 G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또 단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단위를 써오는데 킬로그램, 미터, 초, 그 다음에 뉴턴 이런 단위를 써왔습니다. 요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단위를 SI 단위계라고 합니다. 국제 단위계라고 하고요. 현 과학계에서 사용하는 표준 단위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는 파운드, 피트 그런 단위를 쓰는데 그거는 SI 단위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 그건 SI 단위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는 요 동력학 수업에서는 항상 SI 단위계만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을 수학식으로 만든 요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 한정해서 살펴보면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kg짜리 물체를 1m per sec의 제곱으로 운동시킬 수 있는 힘은 1N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운동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죠. 운동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F는 MA라고 했죠? 자, 우리는 요것을 운동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질점의 운동은 뉴턴의 제2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만일 질점에 두 가지 이상의 힘이 작용한다면 봅시다. 여기 질점이 있죠? 이 질점에 이와 같은 F1과 F2라는 힘이 각각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요건 어떻게 뉴턴의 제2법칙으로 풀 수 있는가? 요 두 질점에 작용하는 힘의 합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요걸 우리는 힘의 합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힘의 합력은 바로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나타낸 이 식을 우리는 특별히 운동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개념이 나옵니다. 관성좌표계. 관성좌표계란 무엇이냐? 관성좌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운동방정식은 오직 뉴턴 좌표계 혹은 관성좌표계에서만 적용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뉴턴 좌표계, 즉 관성 좌표계란 무엇일까? 예를 들어 봅시다. 만일 힘을 받아서 가속 운동을 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를 똑같이 가속 운동하는 기차에서 바라본다면 어떻습니까? 자동차도 가속 운동을 하고 기차도 가속 운동을 하고 똑같은 가속 운동을 할 때 이 기차에서 이 자동차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정지한 것처럼 보이겠죠? 즉, 자동차는 힘을 받아서 가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차에서 바라보면 이 자동차는 힘을 받고 있지만 가속 운동을 하고 있지 않고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즉, F라는 힘을 받고 있는데 매스 곱하기 가속도를 해보니까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힘은 있는데 가속도가 0이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기차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즉, 뉴턴의 제2법칙이 제대로 적용이 되려면 가속 운동을 하는 물체 위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정지해 있는 물체 위에서 다른 물체의 운동을 관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관찰자, 즉 기준 좌표계가 정지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은 꼭 정지해 있지 않더라도 등속 운동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 관찰자 혹은 기준 좌표계가 등속 운동을 하고 있으면 이 좌표계에서 관찰을 하는 물체는 뉴턴의 제2법칙, 즉 운동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이 좌표계를 관성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즉 정지해 있거나 혹은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좌표계를 관성 좌표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자유물체도라는 개념이 또 나옵니다. 자유물체도 봅시다. 자유물체도란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물체를 접하고 있는 외부의 물체 혹은 매줄로부터 분리시키는 대신에 외부로부터 받는 힘들을 표현한 도식이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물체 A가 있고 이 물체 A는 바닥면에 놓여 있죠.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이 물체는 아무런 힘을 받고 있지 않느냐? 아무런 힘을 받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죠. 이 물체는 질량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중력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중력을 받음으로써 A라는 물체는 바닥에 힘을 가하겠죠. 그거에 의한 반작용 힘을 또 A는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자유물체들을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A라는 물체에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바닥 대신에 A라는 물체만 가져와서 그립니다. 바닥은 여기 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닥을 표현하느냐? 자, 보십시오. 이 A라는 물체를 가져다가 그리고 이 A라는 물체가 받는 모든 힘을 여기에 동시에 그려주는 것입니다. 이 A라는 물체는 중력에 의해서 힘을 받고요. 무게가 되겠죠. 힘을 받고 그 다음에 바닥면이 있으므로 그 바닥면에 의해서 반발력을 받겠죠. 이 두 개의 힘을 받죠. 그래서 물체 A와 이 물체가 받는 모든 힘을 그려넣은 것. 우리는 이것을 자유물체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다른 예시 하나를 더 볼게요.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고 C라는 물체가 있고 이 A, B, C 물체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A라는 물체에 F라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F라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 B, C 물체는 전부 다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만약에 A라는 물체에 관심이 있다. 그럼 A라는 물체의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물체는 딱 A만 하나 그립니다. 그 다음 A가 받는 힘은 우선 F라는 힘으로 당긴다고 했으니까 그 F라는 힘이 있겠죠. 그 다음에 B와 A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B에 의해서 A가 당겨지는 힘을 받을 것입니다. 그걸 F1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A는 중력을 받고 그리고 바닥면에 의해서 반발력을 받겠죠. 중력을 받고 반발력을 받겠죠. 자, A라는 물체와 A가 받는 모든 힘들을
하나의 그림에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A의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즉 자유물체도라고 합니다. B의 자유물체도는 이제 어떻게 그릴까요? B라는 물체만 따로 떼와서 그리고 그 다음에 A가 끄는 힘이 생기겠죠? A가 끌어당기는 힘,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B가 A를 당기는 힘을 F1이라고 했죠?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F1이라는 똑같은 힘을 방향을 반대로 해서 B가 받겠죠. 그 다음에 C가 B를 당기는 힘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B가 받는 중력과 그 다음에 바닥에 의한 반발력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B의 자유물체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C의 자유물체도도 당연히 이와 같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B에 의해서 당겨지는 힘,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힘, 그 다음에 바닥에 의한 반발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자유물체도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뉴턴의 제2법칙은 뭐라고 했습니까? 힘은 가속도와 비례한다고 했죠? 이것은 뉴턴이 어떤 수학을 통해서 증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자연운동을 관찰해서 증명된 하나의 법칙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얘기한 이 질량이란 속도 변화에 저항하는 물체의 고유한 특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속도 변화에 저항하는 성분이죠. 자, 그 다음 무게란 만유의 인력에 의해서 물체가 받는 힘이며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무게는 달라질 수 있다. 질량은 달라지지 않지만요. 알겠죠? 그 다음 힘을 받는 물체는 힘과 같은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물체도란 물체와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한 곳에 그려 넣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동력학 문제를 풀 때는 자유물체도를 먼저 그리고 운동방정식을 적용을 하는 것이 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